지금 미국 주식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잠시 빠져 있어야 할까요?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기록, 채권 시장은 위기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반도체 하나만 있어도 30% 수익, 반면 에너지금융은 5% 손실, 같은 시장, 같은 일주일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답을 알려줄 아주 중요한 5월 21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면 다음 한 주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월가입니다. 5월 첫째 주 미국 주식 시장은 한마디로 기술주의 무대였습니다.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AI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모습, 뒤편에는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 미국 주식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무엇을 챙겨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은 7,498포인트, 한 주 동안 2.33% 올랐고요. 나스닥은 무려 4.51% 폭등하면서 26,24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둘 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다우존스는 0.22%,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 숫자들만 봐도 자금이 어디로 몰렸는지 한눈에 보이시죠? 네, 바로 기술주입니다. 한편 10년물 국채금리는 4.36%로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국제 유가는 이란 휴전 협상 소식에 6.4%나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빅스도 17선까지 내려오면서 투자 심리는 꽤 안정된 한 주였습니다. 결국 이번 주 상승의 비결은 두 가지였습니다. 연준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 그리고 AI 기술주의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섹터별 흐름을 보시면 시장이 얼마나 한 곳에 쏠렸는지 정말 잘 보입니다. 기술과 IT 섹터는 한 주 만에 8.4% 급등했습니다. 경기 소비재와 소재도 살짝 올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에너지가 5.3%, 유틸리티가 3.9%, 헬스케어와 산업재까지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술주 혼자 뜨겁게 타올랐고 다른 섹터는 차갑게 식은 한 주였습니다. 특히 기술 섹터는 올해 들어서만 22% 넘게 올랐으니 정말 압도적인 강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드릴 점은 이란 휴전 협상이 잘 풀린다는 희망과 함께 유가가 빠졌고 그게 에너지와 소재 섹터에 직격탄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 화면 한 장이 이번 주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해 드립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AI 덕분에 날아오른 종목들이 보입니다. SMCI는 30% 넘게 올랐는데요. 애플 데이터 센터에 칩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AI 서버 수요 폭발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AMD도 26% 올랐고 인텔도 25%나 뛰었습니다. 반대로 왼쪽에는 매크로 변수에 눌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엑손모빌은 유가가 빠지면서 5.4% 하락했고 넷플릭스는 구독자 늘어나는 속도가 둔해질 거라는 우려에 5%, JP모건은 채권 시장 경고 때문에 3.3% 빠졌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은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는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빅테크들이 AI에 너무 많은 돈을 쓰면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현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동시에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의 원인을 다음에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에서 가장 멋지게 일을 낸 회사는 SMCI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었고요. 앞으로 마진도 좋아질 거라고 자신있게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SMCI 수익성에 대해 의심하던 분들이 많았는데 그 의심을 한 번에 날려버린 셈이죠. 여기에 공매도 세력들이 손절하고 빠지면서 주가가 30% 넘게 폭등했습니다. 팔란티어도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정부와의 계약도 늘었고 일반 기업 쪽 매출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다만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4.3% 빠졌는데요. 그래도 회사 펀더멘털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진짜 실적이 받쳐주는 AI 관련주들은 여전히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실적 때문에 크게 혼난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2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5% 급락했습니다. 자그마치 2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도 구독자 성장이 둔해질 거라는 우려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어 위브도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AI 인프라 수요는 분명 좋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에 압박을 받고 있고 엔비디아 공급망 관련된 리스크까지 함께 불거졌습니다. 시장이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같은 AI 섹터 안에서도 가이던스를 못 맞추거나 경쟁에서 밀리는 회사에는 가차없이 매도세가 쏟아진다는 거죠. 이번 주 많이 빠진 종목들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 키워드로 묶입니다.
매크로 변수, 그리고 비싼 가격에 대한 차익 실현입니다. 엑손모빌과 쉐보론은 이란 휴전 협상 진전으로 유가가 6.4% 빠지면서 정유 마진 줄어들 거라는 걱정에 각각 5.4%, 4.7%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쟁 심화와 구독자 성장 둔화로 5% 빠졌습니다. 팔란티어는 실적은 좋았는데 워낙 비싸졌다 보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4.3% 조정받았습니다. JP모건은 다이먼 회장님의 채권 시장 경고 발언 때문에 3.3% 빠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급락은 회사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빠진 게 아니라 외부 매크로 변수 때문에 잠시 조정받은 성격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많이 오른 종목들은 모두 한 가지 테마로 묶입니다. 바로 하드웨어 인프라와 반도체 슈퍼 사이클입니다. SMCI는 AI 서버 수요와 애플 데이터 센터 칩 공급 계약 덕에 30% 넘게 올랐고요. AMD는 MI300이라는 AI 칩 수요가 늘면서 26% 상승. 인텔은 애플 관련 보고서가 도화선이 돼서 4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찍으며 25% 올랐습니다. 오라클도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잘 나오고 AI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확대되면서 14% 상승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AI 모멘텀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직접적으로 하드웨어와 칩 만드는 회사들의 실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국채금리의 안정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36%, 한 주 동안 1bp 정도만 살짝 내렸습니다. 지금 연준은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6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2분기 경제 지표가 약해지면 9월쯤에는 한 번 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안정된다는 건 기술주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다. 금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비싸게 평가받는 기술주들도 부담을 덜 느낍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유틸리티 섹터는 3.9% 빠지면서 소외됐습니다. 정리하면 금리가 차분해지니까 자금이 안전한 배당주에서 성장하는 기술주 쪽으로 옮겨간 한 주였습니다. 다만 시장에 한 가지 경고음이 들려왔습니다.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님이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채권 시장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연준이 양적 긴축,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어서 길게 보면 금리를 위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발언 때문에 10년물 금리는 안정적이었는데도 금융섹터 ETF인 XLF가 1.3%, JP모건 주식이 3.3% 빠졌습니다. 다음 주 발표될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지수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채권 시장이 어디로 갈지 결정할 핵심 단서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미국 주식 투자 시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6월 신임 미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에는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 예비치가 나옵니다. 15일 금요일에는 AMAT 실적, 19일과 20일에는 홈디포, 타겟, 로우스 같은 소비재 회사들 실적, 그리고 마지막 21일 목요일에는 그 유명한 엔비디아와 월마트 실적이 동시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요 플랜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기술과 IT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컨센서스인 EPS 0.6 4달러를 넘길 가능성에 월가 투자자들이 투자를 고려해 볼 듯합니다. 경기 소비재는 홈디포와 월마트 실적은 월가에서 미리 선반영한 듯합니다. 주요 이슈는 향후 가이던스를 어떤 방향으로 제시하는지에 따라 주가 상승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에너지는 단기적으로는 더 빠질 수 있지만 공급 부족 이슈가 살아있으니 깊이 빠질 때 전쟁 공포감으로 인한 기술주 주가 하락에 대비한 해지용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도 유효할 듯합니다. 금융 섹터는 국채금리 움직임과 인플레이션 지표를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 단기 방향성에 대해 고려해 보겠습니다. S&P 500은 현재 7,398포인트, 위쪽 저항선은 7,500, 아래쪽 지지선은 7,300입니다. 이번 주 7,400을 뚫었기 때문에 7,500까지는 상방이 열려있는 상태고요. 7,300이 깨지지만 않으면 추세는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은 26,247포인트, 강력한 지지선인 26,000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위로는 27,000이 저항선이고 만약 빠진다면 25,000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27,000으로 도전하느냐, 25,500선으로 한 발 물러서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를 세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시장 성과 측면에서는 나스닥이 4.5% 오르면서 기술주 랠리를 이끌었고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다만 에너지와 유틸리티는 부진하면서 섹터별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둘째, 매크로 측면에서는 10년물 금리가 4.36%에서 안정되면서 기술주 밸류에이션을 받쳐주었습니다. 이란 휴전 협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풀려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걱정은 길게 봤을 때 우리가 계속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점은 6월의 신임 미국 연준 의장이 취임과 동시에 다시 부각될 핵심 매크로 변수입니다. 셋째,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이 AI 모멘텀으로 이어져 상승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월마트와 홈디포 실적, 그리고 소비 지표를 통해 실제 미국 경기가 어떤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시장이 어디로 갈지는 금리 안정이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서 다음 주 엔비디아가 보여줄 AI의 진짜 수익성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더 올라갈 룸이 남아있는지 그 답은 5월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나올 겁니다. 6월은 주식시장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올해는 신임 연준 의장이 새로운 지휘봉을 잡으며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점이 올해의 두 번째 쉬어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차고 쉬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